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7강 제4편 건축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10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10회 보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 있는 분과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건축위원회부터 보면 건축위원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 있는, 즉 국토해양부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정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중앙정부에 있다 해서 중앙건축위원회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해서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자,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광역, 그래서 시도에 있는 시도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있는 것은 시군구건축위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중앙건축위원회, 시도건축위원회, 시군구건축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 건축위원회 세 개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첫 번째 중앙건축위원회에 있는 분과로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지방에는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전문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시군구에는 여기 지방까지 여기서 썼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자, 왜 없냐면 시군구 관할 안에서 일어나는 건축 분쟁을 어디서 담당한다? 바로 시도에 있는 지방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으면 그건 어디서 다룬다? 국토해양부에 있는 중앙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에는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시군구에서 다룰 때 지방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두 번 다릅니다. 한 번 처음에 조정하는 걸 조정이라고 그러고, 건축분쟁조정. 조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십시오. 재조정을 시작하는 걸 재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조정과 재정. 두 개 하고, 역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역시 조정을 합니다. 자, 다툼이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요. 이걸 재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조정과 재정 두 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구성은 똑같아요. 자, 이 두 개 구성된 내용을 보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자, 여기 위원장, 여기 부위원장 한 명씩 있고,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합니다. 15명 내외로 해요.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이제 호선, 서로 뽑는 거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지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중앙이든 지방이든 이 분쟁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제적의원 과반수, 자, 과반수 출석에 이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이나 재정들을 합니다. 자, 이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자, 이제 시군구 구청장이 관할하는 것은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그 건축물에 대한 것,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데, 자, 이게 똑같습니다. 조정 절차나 재정 절차는 각각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자, 이 조정의 절차입니다. 먼저 처음에 조정을 신청을 해야겠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을 해야 돼요. 조정 신청. 자, 조정 신청을 당연히 조정 신청서 작성해갖고 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며칠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되냐면 9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을 완료해야 돼. 조정을 맞춰야 됩니다. 조정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조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이 재정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조정이에요. 재정 그러면 재조정하는 걸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 신청을 하면 자 조정이 안 돼갖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며칠까지 180일 이내에 재정을 합니다. 재정을 맞춰야 돼요.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날짜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왜 많이 걸리냐면 그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 있는 걸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중앙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 있는 걸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죠. 아니 빨리 하려면 법원에 하면 되겠네요? No. 법원은 더 오래 걸려요. 법원은 소송사란 말이에요. 소송은 기간이 더 오래 걸려요. 네, 기간이.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이게 말이 180일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빨라요. 법원은 왜 기냐면 1심 하죠, 2심 하죠, 3심 하죠. 2년 걸립니다. 2년.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자, 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연장 가능한데, 자, 이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연장이 물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조정하는 절차에 보면 이제 조정 신청을 하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이냐면 3명으로 구성이 돼요. 자, 3명.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15명이지만, 꼭 각각 한 건 한 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3명, 재정은 5명이 그 위원회가 되는데, 자, 이 3명이 조정을 하게 되면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해서 조정안을 만듭니다. 조정안을 제시해. 이 3명이 조정안을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제시를 하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죠.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자, 수락을 한다 그러면, 그, 조정서에 이름 쓰고, 기명,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날이 도장 찍는 거고, 이름 쓰고, 찍고, 그, 조정할 위원들을 다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 조정서가 완료가 되고,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건. 법원 가서 합의한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근데, 15일 이내에 수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락하기가 싫어. 까딱하면 법원에 갈 판이야. 그렇지만 법원에 가긴 싫어. 그러면 재정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을 문서로서 이제 재정을 신청하죠. 재정도. 그러면 재정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5명. 그래서 재정을 합니다. 재정을 해요. 그러면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해갖고 그 재정을 하게 되면 조정안을 만들죠. 역시. 아까는 조정안을 제시했죠. 양쪽에 다. 근데 조정안을 만들면 재정을 하기 전에 이 조정한 게 재정문서예요. 자, 이걸 바로 재정문서라고 합니다. 재조정안이죠. 재정문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각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요. 송달이 뭐냐?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요. 송달을 하면 자, 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 조정과 이 재정과 관련된 소송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송이 이미 된 거지만 이 재정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소송을 처리한다든가, 이러면 재정이 된 걸로 봅니다. 조정할 때는 수락 여부 통해서 조정한다 그러면 와서 또 기명하고 날인하고 막 했지만 재정은 그런 게 없어요. 보내고 60일 이내에 소송 안 하면 재정 된 거야. 그럼 합의가 성립한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으니까 조정은 90일, 재정은 180일. 조정, 재정.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기간도 2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은 3명인데 홀수로 나간다. 그래서 5명. 자, 그리고 조정안을 제시하면은 15일 이내 수락 여부. 재정 문서 같은 경우는 수락 여부 이런 거 필요 없고, 60일, 종결하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송을 안 하거나 이미 소송된 걸 철회한다면 재정한 걸로 합의, 재정위원과 똑같이 합의가 성립한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조정이든 재정이든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조정을 신청했다고 한 경우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정을 신청한다는 게 건축을 짓는 거, 공사하고 관련 있는 게 소음이 심하다든가, 옆집이 건물 짓는 바람에 내 집이 침하됐다든가, 이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정 신청이 있다고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분쟁의 중심에 있는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없다. 조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시킬 수는 없다예요. 이 공사 중지시키는 거는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줘야 되는 거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판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사 중지를 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아주 위해 방지를 위해서 아주 긴급한 상황, 아주 긴급, 옆건물이 쓰러질 상황이야.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공사 중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사 중지를 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비용, 이제 조정이든 재정이든, 이게 종달 같은 거 종달비도 줘야 될 것이고, 위원들이 위원회 하면은 팍팍도 어디서 나옵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할 때 이 비용 문제가 발생해요.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가? 비용. 이거는 조정이나 재정을 하게 되면 단순히 위원들이 모이는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건축공사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음도 측정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진단되고 감정기관 불러서 감정도 해야 될 것이고, 다 돈이라고요. 자, 이런 비용은 50도 50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50도 50이 된다? 그게 아니라 당사자 협의, 당사자가 원칙이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비율이에요. 합의한 비율. 요걸로 가는 거예요. 둘이 합의한 건데요. 근데 합의가 안 됐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그래도 50대 50은 아니야.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한다는 얘기예요. 부담 비율을 정한다. 비용 부담 비율을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절대 5대5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처음에 조정을 받을 때 그 사안이 도저히 조정할 사안이 아니면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송을 걸든가 당사자가 합의사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조정이 이미 신청이 됐는데 한참 조정 중인데 당사자 중에 하나라도 소송을 제기해버렸어. 그러면 중지합니다. 조정을 안 해. 왜? 법원의 판결이 우선이니까 조정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하는 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이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봤을 때 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거절하는 거고, 조정을 중지하는 거는 피동적인 거죠.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는 조정을 못합니다. 우리는 중지합니다. 라고 중지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칙. 자, 보칙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크게 하나는 무허가 건축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은 반드시 시군구청장, 건축허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시장, 이 허가를 받고, 자, 건축은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줘야 돼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 건축을 줬어.
그럼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게. 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 자, 이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죠. 시군구청장. 자, 대표적으로 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봤을 때, 그럼 시군구청장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허물라고 명령을 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겠지. 명령을 내려야지, 명령. 어떤 명령이나 조치. 철거 명령이죠,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 증설한 거면 증설한 부분만 철거하면 돼. 전체가 무허가면 전체 철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 명령, 조치 내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 무허가 건축물 주인이 버텨. 그 명령대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 한다? 안 할 때. 그럴 때는 이행하라고 돈 벌금 물리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액. 이 과태료 물리는 건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벌가금을 물리는 거예요. 돈 내라고. 두 가지 크게 지금. 자, 보측에서 관련된 건. 자, 첫 번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자, 위반 건축물. 건축 허가를 안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자, 이럴 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 자, 첫 번째는, 이 조치의 첫 번째는,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미 나온 승인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짓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 건축주에게 또는 뭐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뭐 관리인, 소유자, 뭐 이런 점유자 이런 사람들에게 공사 중지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공사 중지 명령. 허가 안 받고 한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상당한 기간, 비록 허가는 안 받았지만, 그 기간을 주는 거죠. 기간, 철거할 기간을 준다든가. 이래서 그 기간, 상당한 기간을 줘서 철거를 명한다든가, 뭐 점점점 증축을 하라 그러는가, 뭐 개축을 하라 그러는가, 용도 변경하라든가, 사용하지 말라,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사용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네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예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런 거. 자, 이게 거의 명령이에요. 이게 행정명령이라고 시군구청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명령을 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가 위법행위라는 건축주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한다? 두 번째, 그때 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야.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는 금이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한번 물리고 끝이 아니라 이행될 때까지 계속 물리는 거야. 이행될 때까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주. 이행될 때까지 벌금 계속 물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 받고, 그리고 시정을 안 해. 그런 경우에 물리는 게 이행강제금이다.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행강제금 물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시정할 기회를 줘. 그 기간에 안 하면 그 다음엔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라고 계고장을 보냅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물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계고예요. 당신이 계고, 알리는 거예요. 경계. 추심해라 하고 알리는 거야. 자, 문서로서. 그 시정기간 내에 이거를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겠소. 내가. 예고를 합니다. 아주 알려요. 문서로. 그래서 문서로, 그리고 나서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부과하는 거예요. 문서로 부과합니다. 당신은 위반, 건축법 몇 점 몇 항의 이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얼마를 물립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돈을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부과를 하면 부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자, 부과한 이후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돈 물기 싫어. 그러면 시정하면 돼. 건축주가 시정을 했어. 시정을 하면 이미 부과한 거. 자, 이미 부과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부과한 거는
징수해야지. 이미 부과한 건 징수. 그러나 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부과는 하지 않는다. 이미 부과한 것만 징수한다. 자, 그런데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았어. 이쪽은 시정을 했고 이쪽은 시정을 안 한 거예요.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하면 계속 부과해. 계속 부과. 근데 1년에 몇 번이고 부과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겠죠. 1년에 2회. 1년에 2회 이내에서 계속적, 반복적. 반년별로, 단기별로 계속 부과한다는 얘기야. 이게 1년에 2번 부과했어. 세 번째 딱 부과하려고 했는데 시정했어. 그러면 2번 부과한 거는 징수하고, 세 번째는 부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요 시정을 하면 아무 때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가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강제징수하는 건 뭐냐면 돈을 안 내. 안 내면 압류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자동차든 집이든 뭐 건물이든 압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공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매 처분돼요. 팔리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야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의 그 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부과를 하는데 어떤 얼마큼 금액을 부과해야 되나. 자, 이게 건축물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에도 건축과 관련되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하냐면, 자, 1제곱미터다. 1제곱미터다.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자, 시가 표준액.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자, 요거에다가 곱해. 뭘? 위반 면적, 위반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 전체가 위반했다면, 건물 전체의 시가 표준액의 50%를 내라는 거야. 건물이 만약에 1억이야, 1억. 건물값이.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1억이야. 5천만 원 내야 돼. 1년에 2번 넣으면 1억 다 날라가네.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아주 무서운 거입니다. 1년에 2번이면 50%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시군구청에서.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해야 돼? 안 위반해야 돼?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가 받을 거 있으면 꼭 허가 받고 지어라 이거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50%씩 아까 설명한 거 다시 정리하자면, 이게 시가 표준액의 50% 그리고 위반 면적 하는 경우는 건축물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위반하든가, 자, 용적률 위반,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50%인데, 요거를 10%로 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10%로. 시가 표준의 10%라는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거 아닌 위반. 이런 거 아닌 위반은 10%예요. 이런 거 아닌 위반. 즉, 사소한 위반이라는 얘기야. 사소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뭐가 있냐면, 연면적 85제곱미터. 조그만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제 대통령 영어로 정해주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85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여기 50%가 아니라 25% 이하로 감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7강 제4편 건축법의 10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한 분과위원회로서 건축물 분쟁과 관련한 조정과 제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
보칙으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자, 이거 오늘 강의로서 주택법 강의는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건축법 강의를 다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법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